지금 손을 뻗어 뱃살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먹는 것도 줄였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일까요? 분명히 탄수화물도 줄이고 간식도 참고 운동도 하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수록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몸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수록 살이 더 찌는 몸이 되는 충격적인 원리. 둘째, 지금 내 다이어트가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신호자가 체크 5가지. 셋째, 다이어트를 그만뒀더니 오히려 살이 빠진 이유.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체중 관리 방법.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자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다음 5가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세어보십시오. 살을 빼려고 먹는 양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셨나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가 포기하고 나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찌는 경험을 반복하셨나요?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데 체중은 잘 안 빠지는 것 같으신가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꿔봤지만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우셨나요?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하면서 조금만 늘어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다이어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것을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더 열심히 참으면 된다, 더 강하게 운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먹는 양을 크게 줄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이것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비상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나라에서 식량을 배급제로 바꾸고 가능한 한 저장해 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신호가 켜지는 순간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3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초대사량을 낮춥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식욕을 높입니다. 어떻게든 더 먹으려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즉 다이어트를 할수록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지방은 더 잘 쌓이고 배는 더 고파지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열심히 굶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댐에 비유해드리겠습니다. 강물이 갑자기 줄어들면 댐은 어떻게 할까요? 수문을 닫아 물을 최대한 가두어둡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음식이 줄어들면 몸이 수문을 닫아 에너지를 지방으로 최대한 가두어둡니다. 열심히 굶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에서 근육이 함께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비상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로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이 찔 때는 빠졌던 근육은 돌아오지 않고 지방만 돌아옵니다. 요요가 반복될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해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도 문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지방을 축적하고 근육을 녹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집니다. 참다가 폭식합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티솔이 또 나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억지로 조이고 통제하지 않아도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최적의 상태를 찾아갑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뒀더니 오히려 살이 빠졌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몸을 편안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편안하게 돌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뒀더니 살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대신 몸을 편안하게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올바른 체중 관리의 첫 번째는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의 핵심을 식사와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합니다. 코티솔이 올라가 지방을 쌓으려는 몸이 됩니다. 즉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열심히 식단을 조절해도 배가 더 고파지고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잘 자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코티솔이 낮아지면서 지방을 쌓으려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몸의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면을 먼저 챙기십시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기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잠이 더 빨리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낮잠이 길어지면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체중 관리의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옵니다. 코티솔이 나오면 지방이 쌓이고 근육이 녹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식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것을 참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죄악시하거나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코티솔을 높이고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신 음식을 감사하게 드십시오. 이 음식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음식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코티솔이 낮아지고 몸이 지방을 쌓으려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가끔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참다가 폭식하는 것이 훨씬 더 해롭습니다. 올바른 체중 관리의 세 번째는 식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드십시오. 불규칙한 식사는 몸의 비상신호를 켭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쌓으려는 신호를 줄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두유 한 잔, 과일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우리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빠르게 드시면 뇌가 신호를 받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번에 30번 씹는 습관만으로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을 챙기면서 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시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인식하지 못해 과식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음식에만 집중하십시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지 마십시오.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과 적정과 다양입니다.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고 채소를 한 주먹 더 올리고 단백질을 손바닥 한 장 크기로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채소 한 주먹, 단백질 한 손바닥, 탄수화물 한 줌 이 정도의 가이드면 충분합니다.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바른 체중 관리의 네 번째는 체중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체중은 하루에도 1kg 이상 오르내립니다. 물을 마셔도 오르고 대변을 봐도 내립니다. 어제 조금 더 먹었다고 500g 쪘다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의미 없는 숫자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자체가 코티솔을 높여 살이 더 찌게 만듭니다. 체중계 대신 허리둘레를 재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같은 바지를 입어보십시오. 체성분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근육이 늘면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매는 달라집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내 몸의 진짜 변화를 보십시오. 올바른 체중 관리의 다섯 번째는 작은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결심은 며칠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대신 오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식사 후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앉아 계신 대신 제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근육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육이 1kg 늘면 하루에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소모되는 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근육을 잃으면 나이가 들면서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 평생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살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체중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몸만 더 나빠집니다. 첫째,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을 피하십시오. 한 달에 5kg, 3개월에 10kg처럼 빠르게 빼는 방법은 모두 몸의 비상신호를 켭니다. 빠르게 빼면 빠질수록 근육이 더 많이 빠집니다. 지방을 쌓으려는 몸으로 더 빠르게 바뀝니다.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살을 빠르게 빼드린다. 한 달에 몇 킬로그램 감량을 보장한다. 이런 광고들은 몸의 비상신호를 켜는 방법을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는 일주일에 약 500g입니다. 한 달에 2kg 정도입니다. 야금야금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빼야 요요 없이 유지됩니다.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이 속도가 맞는 속도입니다. 둘째, 간헐적 단식을 무조건 좋은 방법으로 믿지 마십시오. 저녁에 실컷 먹고 다음날 아침 점심을 굶는 방식의 간헐적 단식은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오히려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굶으면 몸이 비상신호를 켜고 식욕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폭식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간헐적 폭식을 반복하게 되면 대사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식욕이 터지는 경험을 하신다면 간헐적 단식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신 아침을 가볍게라도 드시고 저녁을 조금 일찍 마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단백질 드시고 점심 저녁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식욕을 안정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탄수화물을 빌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으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쉽게 지칩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 없이 작동하려면 결국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살을 빼겠다고 탄수화물을 끊었다가 오히려 귀한 근육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십시오. 흰쌀밥을 현미로, 흰빵을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넷째, 단백질 쉐이크와 다이어트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특정 영양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균형과 적정과 다양이라는 영양학의 기본 원칙을 파괴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일시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고 나중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단백질은 쉐이크가 아니라 두부, 계란, 생선처럼 실제 음식으로 드십시오. 실제 음식에는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양제와 쉐이크는 이것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굳이 특별한 것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자연에 가깝게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다섯째, 유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 이제 끝났다 하고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요를 반복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요가 반복될 때마다 몸의 체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살이 빠질 때는 지방과 근육이 함께 빠지지만 다시 찔 때는 지방만 돌아옵니다. 요요를 반복할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몸으로 바뀝니다. 더 쉽게 살이 찌고 더 빼기 어려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비만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평생 드시는 것처럼 체중 관리도 평생 내 몸을 돌보는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잘 자고 천천히 먹고 조금씩 움직이는 일상의 습관이 결국 평생 체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너무 마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SNS나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깡마른 몸을 이상적인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 마른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약간 통통한 편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나가도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체중이 적게 나가도 체지방률이 높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과 체지방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마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근육이 있고 건강한 몸이 목표입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수록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면 몸이 비상신호를 켜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며 지방을 쌓으려는 몸으로 바뀝니다.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코티솔을 높여 지방을 쌓고 근육을 녹입니다. 요요가 반복될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몸이 됩니다. 올바른 체중 관리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이 식욕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음식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규칙적인 시간에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십시오. 체중계 대신 허리둘레와 체성분으로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근육을 살리십시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밤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잘 자는 것 하나가 살이 찌는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평생 살과의 전쟁을 해오셨을 겁니다. 참고 굶고 운동하고 포기하고를 반복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내 몸을 혼내지 마십시오. 내 몸이 편안해지면 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나를 조금 더 잘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방법을 실천해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